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모습, 여당 내의 모습을 보면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뭐 적을 만들어 가지고 네, 배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제는 안철수 의원한테까지 색깔 공세까지 있을 정도로 네, 강하게 안철수 의원을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대통령실의 관계자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이런 목소리가 생각보다 세요. 안철수 그렇죠. 의원을 겨냥해서 방해꾼, 뭐 적 이런 네, 표현까지 등장하니까 와, 이 내부에서도 이제 권력 투쟁이 장난 아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네. 분열과 혐오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 내부에서도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했듯이 네. 정적을 죽이는 거에는 가차 없다. 처음에는 유승민 의원이 지지도 1위였잖아요. 그랬죠. 전 의원이. 그러니까 유승민 쳐내고 네. 그다음 나경원 또 쳐내고 이번에는 안철수가 뜨니까 안철수를 적으로까지 단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례함이 극치다. 또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다고 적이다. 하는데 예. 격양했다고 하는데 음, 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아쉬울 때는 동지고 자기의 정적이 될 거 또는 말을 안 들으면은 적으로 네. 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 시절에는 아쉬우니까 같이 야합을 하고 그때 사실 단일화 할 때 우리 당에서는 야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이 지금 야합이란 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안철수 의원하고는 정치적인 동지가 아니다라는 네. 투로 색깔론까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정체성이 안 맞다. 뭐 색깔론까지 하고 방해꾼이다, 적이다라고 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적절하다. 예, 네.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절대 왕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마치 왕이 하는 것 같이 아, 자기에게 반대하고 예. 자기에게 거북한 소리 하면은 가감히 쳐내버리는 음, 이것이 무슨 참 과거 절대 왕정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절대 보면. 왕정 예, 시대를 보는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왕자를 쓴 그 토론회 때 그 네. 모습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윤 대통령의 의중과 좀 다르게 가거나 네. 뭐 이번에 이른바 윤핵관 이 표현이 문제 삼기도 했고, 또 유난연대라는 발언도 문제 삼긴 네. 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는 네. 유난연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후보 네. 연대한 건 사실이잖아요. 당시 그렇죠. 후보가 공동 맞는 정부를 말인데. 만든다 했잖아요. 국민 공동 통합 정부. 네, 안철수와 마치 해서 국민 통합 정부를 그랬죠. 만들겠다 음, 강조를 했는 것인데 그랬죠. 그것이 사실은 유난연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당 대표가 되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네. 적으로 규정을 하고 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버리고 네, 당무에 개입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당무에 이것이야말로 개입을 한다. 사실은 네, 민주 절차를 훼손하는 거고 음, 독재적인 발상이죠. 민주주의적인 발상은 어떻습니까? 네, 당 대표를 보면은 당원들이나 그 투표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네. 민주 절차인데 거기서 누구를 윤심이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아하. 또 거기에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고 네. 방해꾼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쳐내버리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인 것이고 음, 민주 절차를 훼손하는 거죠. 정당 정치 속에서도 당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맞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윤핵관에 네. 맞지 않으면은 시스템도 바꿔버리고 사람도 바꿔버리잖아요. 예, 규정도 바꿔버리고 그렇죠. 규정도 예를 들어서
당 대표 선거 룰을 또 바꿔버리고 그렇죠. 뭐 시스템도 바꿔버리고 네. 사람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독재적인 발상을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훼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그러니까 이 당무 개입이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 정당 네.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실은 그러더라고요. 1호 당원이고 네. 또 300만 원 당비를 월당 300만 원 네. 당비 낸다. 국회의원 30만 원 내는데 네. 10배나 많이 내지 않냐. 네. 그런 논리로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진짜로 예. 개념이 없어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개념이 없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구분을 못한다고 아. 보여져요. 예. 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 1인이 1표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어허. 한 표주의잖아요. 그렇죠. 왜 개개인이 다 존중받고 개개인을 존중받고 존엄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뭡니까? 주식회사 예를 들면은 주주 음. 별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주식을. 주식 한 주당 한 표의 의사 결정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내가 네. 돈이 많아서 만약에 많은 주식을 가지면 그만큼 많은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발상인데 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형성되는 이런 개념을 네. 민주주의 방식이 가지고 오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300만 원 당비를 내니까 300만 원어치의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하. 만 원을 낸 그래요? 그 책임 당원이든 네. 우리 당으로 보면 권리 당원이든 간에 또는 그 돈을 안 낸 당원이든 간에 네. 다 이런 데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발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많이 냈다고 발언권을 많이 준다는 예.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근간인 민주주의와 네. 자본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당비 얘기 나온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낸 책임 당원들은 얼마나 그 슬프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네. 지도부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구분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서글퍼지기도 하고 너무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서글픈 생각까지 들 네.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이 레이스가 너무나 혼탁하고 진흙탕인데 네, 어제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네. 함께 오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지지선했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좀 나오고 있던데 네. 두 사람이 같이 기자들에게 뭐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뭐 의견도 듣고 공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손도 잡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 듯한 그런 네.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 표정과 그걸 보게 되면은 결코 기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웃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고 네. 덩 뛰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만나서 없이. 식사하고 사진 찍는 장면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걸 하게 되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면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네. 나경원 의원이 당협위원장이라서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한다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맑은 얼굴로 웃으면서 적극적인 표정으로는, 지시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지극히 생존을 위한 소극적인 지지다라고 보여졌어요. 왜냐 다음에 본인도 다시 공천권을 받아야 되고 뭐 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밀려서 하는 그걸로 보이는데 저는 네.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요. 아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을 지지해서 투표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던 경우는 나경원의 팬심, 많은 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윤핵관에 대한 반발심으로 아. 지지했던 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나경원이 그만두니까 바로 안철수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나경원을 지지했던 팬심도 저 장면 떡소를 짓고 또 뭡니까 지금 난처한 저런 표정을 아, 봤을 때 예. 오히려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음. 어떻게 저기 표로 연결하겠습니까? 저것은 네. 제가 봤을 때 나경원하고 김기현이가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 네. 예. 아, 이거 저희가 사진 보면서 이렇게 네.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봤는데 표정이 진짜 안 좋네요. 그렇죠. 예. 표정이 예. 이게 지지를 하고 함께 기자들 앞에 섰다는 것 자체는 예. 국민들을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렇게 네. 표정이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냐? 악수도 이제 기자 회견 네. 마치고 이제 가면서 악수했는데 그걸 이제 김기현 의원이 안 놔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영상을 좀 볼 네. 수가 있었던데, 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얼마나 많은 김기현 의원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네. 저는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네. 당대표 후보를 돕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봐요. 아, 오히려 주목을 지금 받게 지금 만들고. 구도가 네. 김기현 대 안철수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 안철수로 아하.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안철수는 뭐 적이다, 네. 뭐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다, 색깔론 이런 것까지 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때 안철수 구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참 이것이 모순적이긴 한데 안철수를 때리면 때릴수록 대통령실에서 네. 안철수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김기현은 쪼그라들고요. 아하. 네, 예.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다 음.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이라고 할까요? 네. 다 나서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때리는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거예요.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6일 7일, 그러니까 그저께랑 어제 정말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게 좋을지 묻자 김기현 후보라고 말하는 응답자 비율이 45.3%, 그리고 안철수 후보라고 대답한 이 응답이 30.4%, 12.9% 포인트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4.9% 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네. 오차 범위 밖에 네. 나오게 됐는데, 지난달 31일에 이틀 동안 조사했던 그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바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영향이 있네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윤심이 드러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기에서 안철수가 꿋꿋이 가면은 네.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돼서 또 만회가 될 수 있는데 안철수는 또 철수의 전문가니까 네. 저렇게 되면 또 철수할지 그것이 또 철수할 수도 의문이죠. 있을 수 있겠다. 네, 예.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가 사실 이 단톡방에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뭐 돌기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기자들이 뭐 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보셨습니까라고 했어요. 네. 근데 1위 후보가 뒤집혀가지고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전략을 또 써서 나올지 이것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조사들 정확히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네. 진흙탕 당 예. 대표 선거는 없었다. 없었다. 네, 특히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대통령이 당무에 이렇게까지. 개입한 적은 네. 없었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선거할 때 네. 후보자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어. 일부러 오해받을까봐 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네. 예전에 뭐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대통령은 그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했던 건데 지금은 진짜로 구시대적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네,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는 김기현 후보다 사실상 보여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관저에도 김기현 후보만 음, 불러서 함께 했었고 안철수 후보는 아직 안 불렀잖아요. 네. 다른 그러니까- 후보들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예. 자기 세력을 여의도에 많이 이렇게 해서 당권을 잡겠다 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김기현 후보의 후원에 어제 이제 사퇴는 했지만은 심평 네.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네, 김한길 위원장 역할에서 뭐 어제 이제 부인했지만 김한길 위원장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노골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 당원들 들어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떡합니까?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셈이라서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되는 것도 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고 이렇게까지 해서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한들 과연 어떤 감동과 또 이게 당 네. 내에서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밖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거든요. 어이가 없죠. 사실은 심평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음.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또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네요, 부인도 그렇네요. 긍정도 반박하거나 네. 그런 다른 게 사람은 없었어요. 바로 반박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 오래 전부터 그런 복심이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심평 변호사가 뭐 이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네. 탈당한다, 쪼개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음. 것들은 엄포죠, 엄포. 엄포다. 예,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